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한의 멸망을 가져온 외척 세력, 그리고 환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십상시의 횡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한을 창업한 광무제, 그리고 2대 황제인 명제, 3대 황제인 장제까지는 별 탈 없이 번영을 누렸으나 4대 황제인 화제 때부터 외척과 환관들의 정치적 역할이 커지면서 후한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3대 황제인 장제의 정비는 장덕 황후인 두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해 황자들을 낳은 후궁들에게 매우 가혹했지요. 마치 전한의 성제비였던 조비연의 횡포를 떠올리게 하지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왕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자들의 사랑 쪼개기가 죄인가요? 아니면 여자들의 질투가 죄인가요? 장제가 살았을 때 두황후는 후궁인 귀인 송씨를 모함하여 자살케 하고 송씨가 낳은 황태자인 유경을 폐위합니다. 황태자였던 유경은 청하왕으로 봉해지지요. 그리고 귀인 양씨 소생인 유조를 황태자로 올립니다. 두황후는 유조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황제로 만들어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게 할 작정이었지요. 장제가 죽자 4대 황제가 된 화제 유조. 그의 나이 9세였습니다. 황제의 나이가 어리니 이젠 태후가 된 두씨가 권력을 쥐고 수렴청정을 합니다. 두태후는 자신의 오빠인 두원에게 실권을 줍니다. 그리고 동생 두독, 두경에게도 고위요직을 주어 이제 황궁은 외척 두씨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후한 외척 정치의 시작입니다. 두원과 그의 형제들은 두태후를 등에 업고 정도의 어긋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남을 등쳐먹고 여자들을 건드리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양아치가 따로 없었지요. 심지어 두원은 질투도 빅뱅급이라 태후인 두씨가 황실 사람인 유청이란 자를 총애하자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원은 위기에 처한 적도 있지만 흉노를 토벌하여 자신의 과오를 씻겠다고 하며 흉노토벌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는 반초가 흉노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고 있던 서역 여러 나라들을 한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는데요. 반초는 한서의 저자 반고의 동생입니다. 반고는 동생이 서역 정벌에 힘을 쏟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두원을 따라 나섭니다. 두원의 흉노 정벌은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황제인 화제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원이 개선장군이 되어 낙양에 입성하면 득의양양해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화제는 두씨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피살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정은 온통 두씨의 측근들 뿐인지라 화제는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시중을 드는 환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제는 환관 정중을 불러 두원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 이러하여 묘책이 나왔는데 두원이 개선장군이 되어 수도인 낙양에 들어오면 바로 그가 이끌던 군사들을 해체하고 그를 영모제로 체포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가 군사를 이끌고 있는 한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으므로 군대와 그를 분리시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결국 정중을 필두로 환관들이 나서서 계획을 실현합니다. 체포가 된 두원과 그의 형제들은 열후로 보내져 본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후나 열후로 봉해지면 바로 본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법이었거든요. 낙양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세운 계책이었지요. 그러나 화제가 두씨 형제들을 살려줄 리가 없지요. 곧 그들에게 자결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두원과 함께 흉노를 정벌하며 그를 찬양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한서의 저자인 반고도 희생을 당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여 화제는 외척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정중 등 환관들을 포상했는데 이때부터 환관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권력이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제는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두태후를 영모와 분리시켜서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잘 모셨다고 하네요. 두태후는 97년에 사망을 하고 화제는 105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화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이는 5대 황제인 상제입니다. 100일 때쯤 황제가 되어 7개월 후 사망하니 역사상 가장 어린 황제라고 할 수 있네요. 상제의 생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화제의 황후인 등씨가 아주 오랫동안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 아기를 황제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가 죽었으니 등태후 입장이 난처했겠죠? 이후 등태후는 황태자 자리에서 폐위되었던 청하왕 유경의 아들인 유후를 황제로 세우니 이가 후한 6대 황제인 안제입니다. 이때 유후의 나이 12세였지요. 역시 나이가 어리니 등태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러나 등태후는 두태후처럼 외척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장장 14년 동안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제의 나이가 27살이 되었을 때까지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27살이 되어서야 안제가 친정을 하지만 4년 후에 세상을 떠나니 이때 나이 31세였습니다. 이제는 안제의 황후였던 염씨에 의해 7대 황제는 소제가 되었습니다. 소제 역시 어린 나이였는데 즉위 후 20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황후들의 권력욕 정말 대단하지요. 염태후는 소제의 사망을 숨기고 자기들의 꼭두각시가 될 새로운 황제를 찾고 있었는데 그 사이 환관 손정 등 조정의 신하들이 안제와 공민황후 사이에서 태어나 한때는 황태자로 있었던 10살 유보를 황제로 세우니 이가 바로 8대 황제인 순제입니다. 환관들은 곧 유보를 대신해 정치를 돌보며 염씨 일파들을 모두 몰살하고 염태후는 궁에 유폐해버리지요. 화병이 난 염태후는 이듬해에 죽습니다. 아무튼 순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염씨 집안을 아작내는데 공을 세운 환관 19명을 제후로 봉합니다. 이리하여 환관들의 세상이 오지요. 그런데 순제의 황후인 순열황후 양씨의 외척 세력들은 환관과 중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권력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불안당 양아치 같은 황후의 오빠인 양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황후의 오빠라도 환관과 중신들이 쌓아놓은 권력의 철옹성은 무너뜨리기가 힘들었지요. 그런데 순제가 31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순열황후 양씨는 태후가 되었고 순제와 귀인 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황자 유병이 2살의 황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후한의 9대 황제인 충제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양태후는 수렴청정을 합니다. 양태후는 오빠인 양기에게 군권을 주고 자신을 돕도록 합니다. 천하의 양아치 양기에게 후한이 넘어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이 된 후한. 고양이가 생선을 가지고 놀다가 오드득 씹어먹으니 후한의 백성들은 모두 덜덜덜 떨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횡포가 제발 자신들에게만은 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고려 때 동생 기황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천하를 호령했던 기철처럼 양기는 거침없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냅니다. 그러나 충제가 다음 해에 사망을 합니다. 양태후는 양기와 함께 재빨리 당시 8세였던 유찬을 황위에 올리니 이가 바로 후한의 10대 황제인 질제입니다. 그런데 질제는 8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특하여 양기가 나쁜 사람이란 것을 알았지요. 질제는 양기를 보고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바로장군이군. 이라 했다지요. 바로장군이란 세력이 너무 강대하여 다스리기가 곤란한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즉슨 너의 전행을 두고 보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양기는 질제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질제를 독살합니다. 따라서 질제의 재위기간은 11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요. 양기는 질제를 죽이고 미리 점 찍어두었던 당시 15세 유지를 황위에 올리니 이가 바로 11대 황제인 환제입니다. 환제는 21년을 재위했으니 비교적 오랫동안 황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뒤를 이은 12대 황제 영제와 함께 암군으로 불리게 됩니다. 암군이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임금을 말하는데요. 환제가 왜 암군으로 불리는지 볼까요? 양태후는 양씨 집안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을 환제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양황후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환제의 총애를 받은 궁인들을 핍박하였다고 하지요. 궁인들이 입덧하는 것을 목격한 즉시 잡아다가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제는 이런 횡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은 그냥 꼭두각시 황제니까요. 환제가 황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양태후는 사망했으나 양기의 권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환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환관들 뿐이었습니다. 양기의 횡포를 바라만 보다가 28세가 된 환제. 그는 결심합니다. 양기를 죽이기로 말이지요. 환제는 환관이었던 당영을 불러 양기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환관을 모으라고 합니다. 드디어 단초, 서왕, 구원, 좌관 등 환관들이 모였고 이들은 그동안 양기의 갖가지 죄들을 물어 대장군 양기가 가지고 있던 군권의 힘을 잃게 한 후 대장군이란 직책도 빼앗습니다. 이후 양기는 부인 손씨와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그 후 양씨 가문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는데 나라 1년 세금의 반이나 되는 액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환제는 양기의 가문을 몰살하는데 성공했지만
그 후로 후한은 공을 세운 환관들의 소나기로 들어갑니다. 환관들의 횡포는 외척들의 횡포보다 더 광범위했는데요. 환관 각자의 비리들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관의 횡포가 심했는데요. 자신이 꽂아둔 양아치들이니 환관들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는 환관과 부패한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태학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관리가 된 이들도 많았는데요. 이들은 스스로를 청류파라고 부르며 환관들과 부패 관리들을 탕류파라고 불렀습니다. 청류파들은 환관들의 부정을 비판하며 그 잘못을 드러냅니다. 특히 궁정의 관리들과 수도권 군현의 수령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일을 했던 이응은 환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끈질기게 그 비리를 파헤쳐 법대로 처형을 했지요. 166년 당황한 환관들은 환제에게 이응 등은 부정한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환관들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환제는 그 붕당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며 전국 수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잡혀 옥고를 치르던 청류파들이 200여 명. 그런데 죄를 묻는 과정에서 환관들의 비리들이 우르르 쏟아지자 당황한 환관들은 청류파들의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청류당들을 풀어주긴 했으나 일생 동안 관리가 될 수 없는 금고라는 벌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제1차 당고의 화라고 하는데 당고란 무리를 가둔다라는 뜻으로 청류파들을 가두어 화를 입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환관들의 무소불위를 만들어낸 환제는 암군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1차 당고의 화가 당인들 청류파의 석방으로 해결이 된 해인 167년 환제가 죽습니다. 환제가 후사를 남기지 못해 유갱이 황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후한 최고의 암군으로 불리는 영제입니다. 영제는 11세에 황위에 오릅니다. 나이가 어리니 당연히 환제에 비었던 두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겠지요. 두태후는 아버지 두무를 대장군으로 삼고 청류파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두무는 1차 당고에 화가 일어났을 때 청류파들이 극형당하는 것을 막고 금고 수준에서 이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환관들은 청렴하고 악을 싫어하는 두무가 눈엣 가시였습니다. 두무 역시 환관들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계획을 짭니다. 당시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조절과 왕보 등을 주살할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저기 스파이를 심어두었던 환관들은 이를 알아채고 먼저 군대를 동원하여 청류파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2차 당고의 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는 1차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형을 당한 청류파들이 100여 명이고 금고를 당한 이들이 700여 명, 투옥된 태학의 유생들이 1000명에 달했습니다. 날개를 단 환관들은 영제를 꼭두각시 황제로 앉혀놓고 갖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들의 토지견병으로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토지견병이란 환관이나 지방의 호족들이 자영업자들의 땅을 협박을 통해 헐값에 사들여 대농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말기 권문 세족들에 의해서도 토지견병이 행해졌었지요. 특히 십상시라고 불리는 12명의 환관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나관 중의 삼국지에는 십상시가 10명이지만 역사서인 후한서에는 환관의 두목인 장양, 부두목인 조충을 비롯한 12명으로 되어 있으니 정사인 후한서의 기록에 따라 십상시를 12명이라고 알아두는 것이 좋겠네요. 영제는 환관들의 악행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을 넘어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황제가 환관들의 맥감매직을 허용해 주니 이를 통해 관리가 된 사람들은 농민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절망을 하게 되었고 태평도나 오두미도와 같은 신흥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태평도의 교세는 무서울 정도로 확장이 되었는데 이들은 후한 타도를 외치며 황색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지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군웅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비, 원소, 조조 등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태평도를 창시하고 황건적을 이끌던 장각이 184년에 죽으면서 황건적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89년에 영제가 죽고 헌제를 마지막으로 한나라는 막을 내립니다. 헌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